예술과 역사의 도시 바르셀로나. 최근에는 스마트 도시로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년 이곳에선 지구촌 최대 규모의 모바일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2,500여 개의 IT 업체가 참가하고 1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아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번 MWC에선 차세대 이동통신 5G가 우리 일상으로 다가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지능을 통해서 사람을 연결시키고, 지능을 자동차에 연결시키고, 지능을 공장에 연결시키고, 지능을 로봇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4G로 지능과 디바이스를 연결시키기는 어렵고요. 이번에 MWC는 5G면 그게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였어요. 화웨이는 가장 큰 전시 규모로 독보적인 입지를 과시했습니다. For Huawei, our innovation is that we have integrated 4-channel inside with a single hardware. So that means one-time deployment. We can smooth upgrade from 1-channel to 4-channel. Capacity 4 times increase. 화웨이는 베일에 쌓여있던 5G 폴더블폰을 공개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이내 보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We know that Huawei itself has been duplicitous and deceitful. Really, I just say the question is this. Do you want to have a system that's potentially compromised by the Chinese government, or would you rather go with a more secure alternative? 그러자 화웨이 측은 보안 논란에 반발했습니다. Our responsibility, what we promise, is that we don't do anything bad. We don't do bad things. Here, let me say this as clear as possible. 한국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도 화웨이는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How we address the issues of the security in Korea? Am I right? Yes. I think security currently is a hot topic. If we go back to the business, we go back to the nations of the technical security for the 5G, definitely more safer than 4G. So we don't think that we cannot handle the risk of the security. 화웨이 통신 장비는 한국의 IT 통신업체들도 상당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국내 통신 3사가 세계 최초로 5G 전파를 쏘아 올리는 순간입니다. 이후 이동통신 3사는 빠른 속도로 5G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5G 기지국 설치와 점검이 한창인데요. 5G 기지국은 기존 4G 기지국 송수신 장치 바로 옆에 별도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장비 교체하고 기지국 하고 하면은 한 몇 년은 아마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43,000개 정도인데요. 아직까지는 서울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위주입니다. 4G 아까 전에 42만 국을 했으니까 거기랑 비교해보면 한 10%가 조금 넘는 숫자인데 사실 5G는 더 촘촘하게 기지국이 깔려져야 됩니다. 통신 특성상 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축제의 불꽃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식을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간 빛의 입자들을 이루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둘기 풍선을 함께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최첨단 5G 기술을 전 세계에 선보인 바 있습니다. 무언가로 변하는데요. 네, 이 스노우보드가 바로 오른 360V 덕분에 안방에서도 생생하고 실감나게 마치 게임을 하듯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죠. 기존 LTE로는 좀 커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G가 상용화되면 그런 류의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들이 많이 풍성하게 활용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 통화만 가능했던 아날로그 방식의 1세대를 시작으로 문자 기능이 추가됐던 2세대 이동통신. 손 안의 컴퓨터, 스마트폰 시대를 연 3세대를 거쳐서 더 빨라진 LTE 4세대 이동통신까지 기술은 빠른 속도로 진화해왔습니다. 속도가 1000배 빠른 5세대 이동통신 5G는 속도가 LTE보다 20배나 빠르고 반응 속도는 실시간에 가까운 게 특징입니다. LTE인 경우는 중심을 너무 높게 컨트롤을 하다 보니 이게 중심을 못 잡고 계속 넘어지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5G인 경우는 정확하게 다시 찾아가는 형태로 컨트롤이 되는 그러한 형태의 시험입니다. 스마트 공장은 5G가 산업 현장에 적용된 예입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결함이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데요. 그동안에는 고품질의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5G가 단 수초 만에 해결했습니다. 저희가 이 PC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바로 5G 기술을 통해서 날려주고 전송해주고 그쪽 데이터 센터에서 그것들 처리해서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해갖고 단 수초 만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게임에서나 보던 AR 증강현실 기술을 부품 공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R 안경을 착용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부품의 종류, 조립 방법과 순서를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그래서 각 공정마다 저희가 작업을 이렇게 어떻게 지시해야 되는지 설명이 잘 나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부품을 조립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상에서는 아까와는 다르게 2번 모터와 T15V를 체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이 새로운 제품들을 굳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이렇게 AR 글래스 통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공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립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표시가 뜨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조립과 검사, 운반에 이르는 전 과정이 5G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연결돼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각 공장에서 있는 기계들을 서로 연결도 하고 기계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연결을 하고 또 클라우드에서 모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다시 공장의 기계를 이제 원격에서 제어를 하거나 또는 이제 최적의 생산을 하는 거가 이제 5G 기반의 스마트 공장이 되겠습니다. 업계에서는 5년 안에 전 세계 인구의 40% 정도가 5G를 사용하고 서비스 가입 규모는 15억 건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의 소통용으로만 쓰이던 이동통신이 이제 산업용으로 본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첫 이 시대가 이렇게 열린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정말로 시작이고 본격화되기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G U+는 5G 시장 선점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기지국 5만 개 구축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보안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화웨이와 손을 잡았습니다. (5G) 기지국 송수신 장비와 전송 케이블을 화웨이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LG U+는 서비스 초기에 기존 4G와 5G 네트워크를 병용하게 되는데 LG U+는 4G 때부터 화웨이 장비를 써왔기 때문에 호환성도 고려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장비를 선택을 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가격뿐 아니라 품질, 성능, 기술력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상당히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고 판단을 하였고. 하지만 기지국 장비의 소프트웨어 설치와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악성 코드나 정보 유출을 할 수 있는 백도어가 설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완벽한 소프트웨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업데이트돼야 되고 패치돼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주 발생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소프트웨어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어떤 코드들이 추가되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때문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불똥은 국회로 튀었습니다. CCTV에서도 그런 백도 문제가 있고 블룸버그도 그 스파이칩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트럼프도 자기 개인 폰에 지금 독점당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고. 과거에 저희들의 LTE 장비도 화웨이화했는데 여태까지는 보안에 관한 일체의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고 그리고 전 세계 화웨이가 한 18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안이 직접 이야기된 적은 없습니다. SKT와 KTA 역시 화웨이 장비 도입을 검토했지만 보안 논란이 일자 장비 선택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2020년까지 적게는 250억 개, 많게는 500억 개 이상의 기기들이 전부 다 이 5G 네트워크에 연동된다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곧 이 5G 네트워크가 해킹을 당하면 여기에 연동돼 있는 500억 개 기기가 다 해킹 위협에 노출된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실제로 보안 위험에 노출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 4년 전 크라이슬러의 SUV 지프 차량을 해킹하는 실험이 시연됐습니다. 자동차의 컴퓨터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원격으로 GPS와 스피커, 브레이크, 변속 장치 등을 조정했는데요. 보이시나요? 라디오가 제 멋대로 켜지는가 하면 핸들이 저절로 움직이고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더니 급기야 방향을 틀어서 배수로로 돌진합니다. 위험천만한 순간인데요. 해킹에 노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크라이슬러는 지프 차량 140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정말 불행한 얘기인데 사이버 보안에 관련돼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데는 사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 기획단장을 오랫동안 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그렇게 강건하지 않아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4G LTE 통신망조차 보안에 취약한 것이 최근에야 드러났습니다. 카이스트 김용대 교수는 통신 마비를 비롯해 도청, 피싱 공격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취약점 51개를 발견해 미국 학회에 보고했습니다. 저희가 찾은 취약점들이 여전히 유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취약점들이 계속 아마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5G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5G 시대에 접어들면 사이버 정보전은 훨씬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른바 빅브라더의 통제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내년 봄부터 5G 상용 서비스에 들어갈 일본은 통신사들이 통신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LG U+뿐만 아니라 SKT와 KT도 유선 네트워크 분야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我们于2007年开始和 KT 进行了这个固网的合作2003年的时候，我们和 LGU Plus 展开了这个无线的合作。当然，期间我们也和这个 SKT 包括 SKB 进行了这个固网的合作截止到现在华为未发生一起网络安全事故。 뿐만 아니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업체와 대부분의 금융권, 지하철에도 화웨이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 심지어 2005년엔 군 정보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가 화웨이 장비로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요. 화웨이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我们今年将在韩国投资设立 5G 的 Open Lab。为什么要设立 5G 的 Open Lab 呢？我们的初衷和目的就是为了支持和支撑韩国中小企业的创新同时我们也在积极评估在韩国设立 R&D 分支机构的可能性。 화웨이 장비 도입. 정말 문제는 없는 것일까? 세계적인 보안 검증기관인 스페인 ENISA는 지난 2월 MWC에 참석한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ENISA는 화웨이 측의 요청으로 5G 통신 장비에 대해 보안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uawei certified at level 4. Which is the highest commercial level that is normally applied. 화웨이 통신 장비에 대한 보안 검증 결과는 빨라야 올 가을에 나올 예정입니다. 결국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기지국이 설치되고 이미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입니다.
안전성 검사가 안 끝난 장비가 들어갔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안성 심사, 보안성 검토가 완벽하게 안 끝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장비를 계속 보급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특히 EN24의 검증이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보안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 보안 검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oday we are doing the evaluation of G Node B software, G, and also software components of the UNC and UDG. I think those are the names of the products. 이 때문에 보안 검증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굉장히 작은 취약점 같은 경우는 아무리 CC 인증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C 인증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의 CC 인증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안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화웨이 통신 장비를 둘러싼 논란은 2012년 미 하원 정보위원회 보고서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원 정보위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기밀이든 기밀이 아닌 정보든 화웨이와 또 다른 통신업체 GTE가 중국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oncluded that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se companies providing equipment and services to U.S. critical infrastructure undermines the core U.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As a majority of U.S. networks are run by private companies, we recommend that private network providers find other vendors. Government systems and contractors should also exclude these companies' products. 이후 화웨이가 미국에서 진행하던 기업 인수합병은 모두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명시한 미 국방수권법에 서명했고 안보 동맹국들에게까지 화웨이 보이콧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lso been very clear with our security partners on the threat posed by Huawei and other Chinese telecom companies, as Chinese law requires them to provide Beijing's vast security apparatus with access to any data that touches their network or equipment. 화웨이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미국 정부의 장비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 지난달 초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G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며 미국의 공세에 맞섰습니다. Is it a fate that other countries may catch up to and overtake its using our advanced 5G technologies? 미국 정부가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을 취업한 일 역시 표면상으로는 이란 제재 위반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실상 화웨이에 대한 견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American companies must lead the world in cellular technology. 5G networks must be secure. They must be strong. They have to be guarded from the enemy. We do have enemies out there.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5G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망에 있어서 세계 1위하는 기업을 이것을 잡지를 못한다고 하면 미국이 5G 4차 산업혁명에서 이것이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웨이를 결코 저것을 놓칠 수도 없고 놓아줄 수도 없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 통신 장비 분야 1위, 스마트폰 분야에선 세계 3위에 올라 업계 최강자로 떠오른 화웨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아마 80대 20 정도를 구축하게 될 거다. 여기서 80이 화웨이고요. 20은 삼성이 아니라 그 나머지로 보더라고요. 하지만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은 1987년 선전의 한 공업단지 인근 아파트에서 창업했습니다. 미천은 300여만 원에 불과했고 인근 홍콩에서 전화 교환기를 떼다 파는 대리점 사업이 전부였습니다.然后华为就开始自己呢就研发那种非常小型的程控交换机，大概就是100路电话转接，这就是当时的一个背景。 이렇게 모은 돈으로 통신기술 개발에 뛰어든 화웨이는 창업 31년 만인 지난해 매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发展原则呢，就是我们叫说聚焦，就是其实华为30年了，也没有做过别的事情，就做了这一件事情，就这样的话就是聚焦，然后厚积薄发。下午4时40分许，习近平乘车来到华为英国公司，华为英国公司成立。 하지만 세계 제1의 통신장비 업체라는 명성 뒤에는 각종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고속 성장한 화웨이의 배후에 중국 군과 중국 정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업주인 런정페이는 중국 인민해방군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런정페이는 당 기관지 문회부에 군대 시절 중국 최초의 정밀도 기량 컵인 공기 압력 저울을 개발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화웨이라는 회사 이름도 중화를 마음에 품고 할 일은 한다라는 뜻의 마지막 두 글자에서 따왔습니다. (80년대) 생겨난 4대 통신사인 쥐룽, 다탕, GT, 화웨이 첫 머리글자를 따 거, 대, 중, 화의 불기를 상징하는 대표 기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那外界想呢，哎呀，你们这个公司干得这么好，别人都没干好，那你们一定有背景，对吧？那美国想，哎呀，你们走出来，你们代表社会主义吧，你们在积极进攻。 회사 경영과 지배 구조를 비밀에 붙이고 있다는 점도 의혹을 부채질했습니다. 自来水管道呢只管送水的，一个是水到锅里面可以炒。我们有8万多股东，都是全是员工，没有一个非员工，对吧？没有一个非员工，我的股票最多1.4几，对不对？最多没有比我更大的了，对吧？所以这样的话呢，这些东西来说，可能有些方面可能有误解。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습니다. 회사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주주 구성을 알 수 없는 데다 지분 구조도 여전히 베일 속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2명의 주주밖에 이제 없는데 한 사람이 이제 1% 대지분 가진 런정페이 회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제 공회위원회라고 하는 뭐 우리로 치면은 노동조합위원회 이런 성격을 가진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99%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 종업원 지주 제도로 오인을 하기가 쉽지만 그것은 중국의 공회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이 공회라는 조직은 이 공산당의 그 노선이라든지 지도 노선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조직입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선전.
이곳 첨단 기술의 중심부에 여의도 면적에 맞먹는 화웨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5G 연구에 뛰어들었던 화웨이는 남들보다 출발이 빨랐습니다. 수차례 연락과 오랜 설득 끝에 화웨이 취재가 성사됐는데요. 讲的就是我们就是想请媒体还有所有想关心和了解哪一个是真实华为的人都欢迎你们来看因为通过自己看，通过媒体看让观众和读者来了解哪一个是真实的华为那是谁的技术更好。 베일에 쌓여있던 비밀의 왕국 화웨이가 국내 방송사상 최초로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그간 언론에 노출을 꺼려왔던 화웨이가 촬영에 응한 이유는 최근 불붙고 있는 보안 논란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新闻这边的这个金字牌上啊，在研究阶段很多信息是属于保密阶段，当我们把它标准化以后，就变成一个开放的一个。 이곳은 비밀 연구 기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칩셋, 원격 수술 등 화웨이만의 핵심 인공지능 기술이 이곳에서 탄생을 하는데요. 2012 노아의 방주라는 연구소 이름에는 런정페이 회장의 특별한 신념이 담겨 있다고 하죠. 那么我们的总裁林正飞老板认为，在未来是数字洪水时代。 华为需要构建一个能够在未来数字洪水时代生存的技术，而这个技术主要围绕人工智能，所以给这个实验室叫诺亚的方舟。 화웨이는 10년 전부터 5G 장비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현재 전 세계 5G 표준 기술 특허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개발에 대한 화웨이의 지원은 상당합니다. 18만 명의 직원 중 절반가량이 연구 개발직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1,000억 위안 16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은 휴대폰 분야 세계 1위인 삼성의 2배 규모입니다. 但是华为挣到钱以后，我们说我们是一群有理想的人，我们挣到的钱又全部再投回到公司的研发里头来，然后第二年挣到的钱又更多的投入到研发里头来，就这样的一直这样的持续发展。 화웨이는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그에 걸맞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런정페이 회장의 주문에 따라 중부안에 대규모 연구단지를 건설 중인데요. (140만) 제곱미터, 여의도 절반 크기에 들어설 건물만 100개 동이 넘습니다. 건물 사이로는 직원 전용인 셔틀 기차가 다닙니다. 올해 말에 완공되면 선전해 있는 R&D 부서들이 이곳으로 옮겨올 예정입니다. 화웨이는 2021년까지 연구 개발 인력 100만 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입니다. We're more than $100 billion in revenue now. We work for global standards. So actually, I think our working conditions are probably higher than many people would recognize as a good global standard. Like I say, just look at our campus. Look at the accommodation that we have. 그렇다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G 장비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통신 장비 분야에서 화웨이의 점유율은 세계 1위 28%에 달합니다. 전 세계의 3분의 1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셈인데 보안 문제가 가벼울 리가 없습니다.
화웨이 측은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던 보안 연구센터도 취재진에 일부 공개했습니다. 并且华为在专职做网络安全的人呢是有1500人，这在公司的研发人员中占比大概有1.6%，也就是说，这在业界来说是一个非常庞大的这么一个专业的这个网络安全的人员去做网络安全测试。 출시를 앞두고 마무리 테스트 중인 최신 스마트폰은 검사실 환기조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有一些因为包括敏感的机型还没有发布，所以我们就不能到里面进行参观了。这个开门换气申请。对，是这里呢，就是说我们这里是一个比较严格的信息安全管控的区域，所以我们要开这个门的话，是要有一个这个信息安全的标准流程，就是申请了以后，审批以后，我们才能去开这个门去通风透气。实际上，美国 화웨이는 향후 5년간 20억 달러를 투자해 보안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同时的话呢，我们也让我们的运营商，也就是客户，能够以最严格的这个标准来要求我们，来考核我们。那么过去的话，在这么多年我们的服务过程当中，我们是没有任何的这个负面的案例来发生的。 하지만 화웨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보안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 산하에 있는 사이버 보안평가센터는 지난해와 올해 2차례 보고서를 통해 화웨이 장비 공급망상에서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통신망상에서 새로운 위험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 설비 안정성을 감독당국이 장기적으로 보증할 수 없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량의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the decisions we take about Huawei are much more than the technical design, which is the thing that I worry about the most. They're political and economic decisions too. 의심을 살 만한 정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초 폴란드에서는 중북부 유럽 판매 책임자로 근무해온 화웨이 직원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고 최근 중국 제품에서 잇따라 백도어, 즉 사용자 몰래 정보를 빼낼 수 있도록 한 장치로 보이는 부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政府では内閣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センターを中心として各省庁が連携し必要な取り組みを行っております。現段階にて具体的な取り組み条件につい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控えたいと思います。いずれにしろ我が国全体の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の向上に向けて引き続き様々な観点からそこはしっかり取り組んでまいりたい、こ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 지난 1월에는 화웨이 자회사 2곳이 미국 이동통신사의 기업 비밀을 훔친 혐의로 미국 정부에 기소되기도 했죠. Is it not fair to say that China today poses? 화웨이가 기술을 훔친 직원에게 포상을 하기도 했다는 게 미국 측의 주장입니다. And I would just say that one of the things that the American people I think are now sort of waking up to understand i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the lines between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re blurred, if not totally erased. The lines between the Chinese government and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the same. The line between the Chinese government and ostensibly private companies. 의혹의 정점에는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중국 내 모든 기업은 정부의 정보 요구에 응해야 하는데요. 화웨이가 중국의 정보 수집 통로가 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잦아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중국 정부는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你说中国政府有没有要求自己的企业去监听他国的信息？我不知道是指的政府的还是公民个人的，反正有一条，这样做
不符合中国法律，也不是中国行事的方法，现在不会有，将来也绝不会有。中国政府不会要求他们的企业来提供这些所谓不安全的这个数据这样的这个行为。当然，从我们公司来讲，我们也不允许这样的这个事情发生。那么，公司的创始人任总也在多次场合表述，如果这种事情发生，那我们还不如把公司关门算了。 하지만 유럽연합은 최근 화웨이 장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We have to protect our business secrets. We have to protect whole our life. 2017, they launched a new Intelligence Act. And according to this act, all the producers, it doesn't matter are we talking about software producers or hardware producers, have to collaborate with their secret services. 문제는 이런 의혹이 중국이라는 한 나라, 화웨이라는 한 기업에 국한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내부 고발자였던 에드워드 스노든. (2013년 6월) 스노든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미국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이트와 통신사 내부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첩보 활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첩보 활동에 화웨이 장비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습니다. This gave the NSA the ability to monitor the communication. Those journalists from the New York Times and the German magazine Der Spiegel have published information suggesting the NSA used its penetration of Huawei's security to gather information about the Chinese firm, Chinese leaders, and for other spying operations they had around the world. 스노든과 접촉해 이를 특종 보도했던 당시 가디언의 기자 글렌 그린월드는 최근 발표한 저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NSA는 미국에서 수출하는 라우터, 서버를 비롯한 컴퓨터 네트워크 장치가 외국 고객에게 배달되기 전에 정기적으로 전달받거나 가로챈다. 그런 다음 백도어 감시 툴을 심고 새 제품처럼 재포장해서 배송한다. 이를 통해 NSA는 전체 네트워크와 사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 통신 장비를 보이콧하는 데에는 다른 속내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중국 기업이 자사의 네트워크 장비에 감시 장치를 심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미국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확실하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중국의 감시에 대해 경고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 장비는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장비가 미국 장비를 대체하는 상황을 막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동기로 보인다. 이 경우 NSA의 수집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면엔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은 그런 프리즘 같은 글로벌한 도감청 시스템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화웨이가 마음먹으면 중국 정부가 마음먹으면 통신 장비에 백도어를 숨겨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지난 8일 정부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며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세계 최초 초고속 인터넷 상용화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입니다. 오늘은 함께 축하하면서 5G 전략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또 이용자의 방어권,
5G 세계 첫 상용화에 박차를 가해왔던 정부. 하지만 정작 보안 논란에서는 한 발 빼는 모양새입니다. 노동부, 경찰, 식약청 등에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이 면제부를 줄 수 있다. 지금 하웨이 5G 장비를 각국이 견제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차세대 통신에서 중국이 선점을 하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정보 보안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화웨이 보안 문제를 검증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화웨이가 됐든 에릭슨, 노키아, 삼성 할 것 없이 통신장비 회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정부 차원에서의 보안 요구사항은 동일하게 줍니다. 그 다음에 화웨이를 쓸 건지 뭘 쓸 건지 하는 것은 통신사들이 결정할 문제다. 이게 공식적인 답변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도마에 오르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둘러 5G 보안기술 자문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기지국에서 어떻게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보안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패스워드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원격지에서 침입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분야에 대한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항목을 수십 가지를 뽑아가지고 이 수십 가지별로 체크를 하면서 미비점이 나오면은 그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회의 역할이 직접 검증이 아닌 기술 자문 정도에 국한돼 있다는 점, 그리고 이해 당사자인 이동통신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마저도 5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지난달 소리 소문 없이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LG U+가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기지국 장비를 쓰기로 했는데 미국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중국 통신업체가 동맹국인 한국에 진출하면 아무래도 감청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지난 2013년 LTE 장비 도입을 앞두고도 화웨이를 둘러싼 보안 논란이 거셌습니다. LG U+는 당시에도 반대를 무릅쓰고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고, 미국 정부와 의회는 우리 정부 측에 심각한 우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Customers believe that, for instance, if they sign up for a service with Huawei,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s not looking into this data. 논란이 불붙자 당시 정부는 네트워크 보안 연구반을 만들어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며 일단 급한 불을 껐었죠. 구성과 활동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번에 구성한 5G 보안기술 자문협의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취재진은 과거 보안연구반을 운영을 담당했던 업무 책임자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문제가 없었죠. 문제가 없는 걸 하고 혹시 이제 그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이드를 좀 해줬고요. 일각에서 중국과의 통상 문제 이런 게 또 좀 걸려 있어서 좀 이게 강하게 좀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이런 것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하여튼 그 당시에 상황 자체가 이제 미국, 중국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하여튼 그런 상황은 있었죠. 주변 정세가 그렇게는 그랬죠. 하지만 당시 보안연구반 활동에 참여했던 카이스트 김용대 교수는 예산과 인력상의 어려움으로 당시 보안연구반의 활동엔 한계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4G 때도 그렇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았던 거고요. 자문협의회에서 실제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상당히 제한이 되는 거고, 오히려 과제나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열심히 취약점을 찾고 취약점들을 빨리빨리 패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지.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는 실제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보안성 점검에 상당히 한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5G망을 국가 기반 네트워크로 인식하고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5G 네트워크는 기존 네트워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연동되는 기기의 수 자체가 일단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통신사에만 일임하는 건 굉장히 안이한 태도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국가의 기반 통신 네트워크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뭐 국가정보원,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이런 관련된 기관들이 다 모여서 이런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검수를 할 것이고 보안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의 5G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5G 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푸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보안 대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처럼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5 플러스 1등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5G 1호 국가가 됐습니다. 혹시 속도를 쫓느라 우리는 세계 최초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